네, 1부의 레슨 주제 숏게임의 틀을 깨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내용이 다른 그런 숏게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 많은 프로들이 나오면 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레슨 저런 레슨 조금씩은 다른 레슨을 하죠. 하지만 이제 숏게임 레슨을 할 때만큼은 거의 좀 비슷한 내용의 레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유형의 숏게임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기존의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방식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냥 단지 그냥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의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숏게임이 약하다, 특히 그린 주위에만 가면 풀이 짧은 데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면 좀 두렵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제 레슨 내용을 들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네. 기존의 틀을 깬 레슨을 제가 오늘 제대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롱 게임의 연습을 많이 하고 숏 게임에 가서는 좀 불안해하고 또 겁먹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시죠. 네. 그런데 오늘 좀 레슨을 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레슨에 이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쉘로우입니다. 이 쉘로우는 클럽이 다니는 궤도, 이 길을 얘기할 때 쉘로우, 완만하게 다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릴리스입니다. 릴리스. 임팩트 때 손보다 클럽 헤드가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릴리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릴리스를 이용하면서 클럽의 바운스, 이 바운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쉘로우, 릴리스, 그다음 바운스입니다. 이 쉘로우는 기존의 방식은 좀 더 우리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면서 좀 공을 깎아치고 좀 더 하향 타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쉘로우, 이 완만한 궤도로 해서 공을 조금은 쓰러치면서 클럽이 박히지 않고 채가 좀 더 튕겨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띄워주는 그런 타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쉘로우는 뭐 쉘로잉이라고 해서 신준 프로의 뭐 레슨도 있었죠. 그래서 이 쉘로우란 뜻은 잘 아실 거고요. 릴리스는 공을 칠 때 저희가 뭐 채를 풀어줘야 됩니다. 뭐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릴리스를 해줘야 좋은 샷이 나옵니다. 그래서 릴리스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운스는 뭐 방송에서 저희가 레슨할 때 바운스를 이용하세요, 벙커샷, 클럽 페이스 열어놓고 바운스를 이용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바운스가 뭔지, 이 바운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잘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쉽게 생각하셔서 이 웨지가 있죠. 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리딩 엣지라고 그러죠. 뭐 소위 얘기해서 날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닥 부분이 있는데 이 바닥 부분에서 저희 바닥 부분은 그냥 바운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럽을 지면에 댔을 때 이 리딩 엣지가 많이 뜨면 바운스가 많은 거고요. 이 리딩 엣지가 땅바닥에 지면에 찰싹 붙는 느낌이 나면 바운스가 적은 로우 네. 바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클럽을 이렇게 지면에 놨을 때 바닥에 찰싹 달라붙으면 이거 좋아, 이 웨지 참 잘생겼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로우 바운스를 사용하게 되면 좀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품들 샵에 가서 웨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 숫자가 이렇게 보이죠. 네. 이 로프트가 있고 바운스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용품 회사에서 이 바운스가 짝수로 많이 나옵니다. 짝수. 그래서 지금도 이 클럽에는 10바운스가 되어 있습니다. 10바운스. 네. 그래서 기성품들은 미드에서 하이 바운스가 많이 나오는데 4도 6도 바운스는 로우 바운스, 8, 10은 미드, 12, 14는 하이 바운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바운스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로우 바운스, 날이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채가 좀 튕겨줄 수 있는 그런 하이 바운스의 웨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바운스까지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2, 4, 6, 8, 10, 12. 2도는 거의 없다고 4, 보셔도 좋고요. 6, 그렇죠. 8, 2도는 네, 12, 14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마추어들은 거기까지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잘 모르죠. 네, 네. 썼던 것 같아요. 로프트가 있고 바운스가 있는데, 로프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웨지에서는 로프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바운스도 최근에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그라인드라고 하죠. 어떻게 깎였냐. 네.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바운스만큼은 좀 내가 좀 많이 찍히는 분들은 하이 바운스를 쓰시면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수 있는 뭐 클럽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드에서 하이 바운스를 쓰시면 좋고 또 벙커에서도 로우 바운스보다는 하이 바운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근데 정지주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회를 한참 다닐 때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바운스가 낮은 게 많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외국을 가면 항상 그 바운스만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 정도로 저희들은 그런 걸 찾았었어요, 원래.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운스가 좀 높아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지면하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떴었는데 그게 많이 보완이 돼서 네.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웨지 이 클럽의 기술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윙의 기술도 맞춰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쉘로우, 릴리스, 그다음 바운스 이 키워드 세 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릴리스를 합니다. 제가 릴리스를 해야 되는데 클럽이 손을 앞질러야 됩니다. 릴리스를 할 때 손이 이렇게 클럽 헤드보다 제 손이 앞으로 나가면 이거는 릴리스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처럼 채가 클럽 헤드가 제 손을 앞질른다는 느낌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면 여기서 저희가 손목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손목을 그렇게 되면 써야지 이게 릴리스 그렇죠.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릴리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목입니다. 아, 저희가 근데 이제 손목을 많이 쓰지 않고 몸통을 돌리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다들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고 네. 실제로 필드에서 코스에 나가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뒷땅을 쳤어요. 네. 털썩하고 뒷땅을 쳤습니다. 그럼 동반 플레이어가 뭐라 하죠? 손목이 풀려서 그래. 손목이 풀려서 그러니까 맞아요, 손목을 맞아요. 절대 풀지 마 이럽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손이 앞으로 나가고 클럽 헤드는 뒤쫓아오고 바운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리딩 네. 엣지가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스를 할 때 손목을 꼭 써줘야 되고요. 특히 이 바운스를 이용한다는 이 동작은 뒤부터 떨어져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숏게임이 좋은 후배들, 뭐 이현 프로도 숏게임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지만 숏게임을 할 때 어떻게 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잘하는 선수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뒷땅 치세요 그냥. 그냥 뒷땅을 치세요. 그러는 저 거예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뒷땅 나면 어떡해 무섭잖아. 아니 그냥 바운스를 이용해서 뒷땅을 치세요라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네. 요새 더 들어서 그때 왜 그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구나. 그래서 릴리스를 할 때는 손목을 풀어주면 그래서 손목을 절대 쓰면 안 돼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앞바퀴부터 떨어질까요? 뒷바퀴부터 떨어질까요? T요. 뒤부터. 뒤부터 떨어집니다. 이 착륙을 할 때 뒷바퀴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바퀴부터 떨어집니다. 그런 느낌으로 채가 떨어질 때 지면에 닿을 때 뒷바퀴 소위 얘기하는 클럽의 뒤 바운스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좀 더 날이 위주로 들어가서 하향 타격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쉘로우 그다음에 릴리스 그다음 바운스는 조금은 플레인부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쉘로우 할 때는 궤도도 더 플랫해지고요. 릴리스를 할 때는 손목을 써주고요. 지금 제가 좀 과장되게 했지만 실제로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심하게 손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뒷땅이 안 납니다. 그리고 뒷땅이 나더라도 공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 홀 쪽으로 굴러갈 수가 있어서 이 방법으로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제가 혼자 연습하다가 터득을 했을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골프를 한 40년 가까이 쳤지만 아직까지 이게 저만의 비법입니다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정도로 아직 그 정도 골프를 조회는 태어나자마자 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쳐서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아직도 동안이시네요. 골프라는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네. 사실 그만큼 어려운데요. 이 광범위한 만큼 최근에 이 교습가들의 이 레슨이 조금씩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코치가 숏게임도 가르치고 멘탈도 가르치고 체력도 관리하는 그러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좀 세분화되고 있죠. 그래서 퍼팅 스페셜리스트 하면
뭐 필 캐년, 데이비 스톡턴,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데이비 펠츠, 네. 뭐 이런 유명한 교수가들이 있는데 숏 게임 또한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제임스 시크먼이라는 그런 교수가도 있는데 그 교수가는 좀 심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스탠 어틀리라는 그런 또 교수가가 있는데 스탠 어틀리는 이론과 그리고 본인이 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우승도 해서 실질적으로 플레이도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스탠 어틀리가 얘기하는 내용이고 제가 스탠 어틀리를 직접 찾아가서 하루에 3시간씩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네, 저도 네. 이 아리조나까지 가서 네. 한번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 저도 처음에 그 레슨을 받고 나서 정말 진짜 이렇게 하는데 만다고 이게 공이 나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지철 프로는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 틀을 깬 숏게임 그렇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고 계신 저는 거죠? 지금 한 8개월, 네. 7개월째 지금 이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왜 진작에 내가 이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들고요. 정도예요? 네. 전 너무 기대돼요. 네. 그런데 이 방법의 이 차이점이 이제 조금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핵심은 리딩 엣지가 아닌 바운스입니다. 오픈 스탠스를 서가지고 아웃에서 인으로 돌아가면서 하향 타격을 하면 그만큼 공이 더 눌려 맞겠죠. 그러면은 로프트가 감소가 될 거고요. 감소되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클럽 페이스를 오픈을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클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로프트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바운스를 이용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네. 정지철 프로는 또 해외 중계를 완전히 빠짐없이 보고 그렇죠. 네. 지금은 알고 이 타이거즈. 타이거즈입니다. 네. 지금 타이거즈 선수가 오. 연습 스윙을 할 때 어떻게 연습 스윙을 한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체가 이것도- 굉장히 뒤로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탠스를 좀 보면 닫혀 있어요. 네, 많이 기존의 닫혀 있습니다. 스탠스랑 다르네요. 그 이전에 좀 연습 스윙이 있으면은 더 보면 화면으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타이거즈도 한때는 이 치핑 프로블럼이 있었죠. 좀 뒷땅이 많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 복귀했다가 다시 입스가 있다. 그래서 타이거즈가 아마 컴백하기 힘들 거다.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궤도가 좀 많이 플랫해지고 가파르게 가는 그런 스윙에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어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은 셋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셋업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백스윙, 다운스윙, 그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어드레스 때부터 한번 셋업의 차이점 한번 보시죠. 네. 기존과 그런 새로운 방식. 일단 스탠스만 먼저 보면 스탠스 기존의 방식은 많이 오픈 스탠스를 씁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정지철 왼- 프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네. 왼쪽 발이 뒤로 빠지고 네. 약간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쓰고 좀 더 스윙 궤도는 스탠스를 쫓아서 아웃에서 인으로 가는 이런 궤도가 나오게끔 이런 스탠스를 쓴다면 새로운 방식의 스탠스는 정반대로 갑니다. 오른발이 뒤로 빠지고 왼발이 앞으로 가는 그렇게 되면 궤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서 스탠스를 따라서 좀 인에서 더 인에서 아웃으로. 네. 인사이드로 가고 좀 더 인투 아웃 그다음 인 아웃 인이 되겠죠. 네. 약간은 드로우구지를 치는 느낌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탠스가 아니라 오픈 스탠스의 아웃인에 대비해서 정반대인 닫힌 스탠스, 클로즈 스탠스의 인투 인 궤도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스탠스를 취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어떤 선수가 이런 스타일로 공을 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인에서 아웃으로. 네, 인에서 아웃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가르시아의 동영상입니다. 세르요 가르시아 선수요. 네. 와. 네. 가르시아 선수 일단 스탠스만 봐도 확연하게 닫혀 있는 걸 알 수가 완전히 있죠. 닫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올릴 때도 손목을 많이 쓰면서 인사이드로 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가르시아만 이러냐? 네. 아니요, 세계적인 선수 또 이렇게 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아담 스콧입니다. 네.
지금 아담 스콧 선수의 스탠스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는 거 보이죠? 더 많이 닫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가르시아 지금 보다도. 뒤에서 레슨을 하는 사람은 호주 선수인데 이제 유러피언 투어에서 활동하는 브렛 럼포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유러피언 투어에서는 쇼 게임을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해서 쇼게임 달인인가요? 선수들의 네.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다. 그래서 지금 아담 스콧 선수도 계속해서 레슨을 받고 있죠. 네, 진정한 선생님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탠스가 닫혀 있으면 그만큼 백스윙을 인사이드로 들어서 쉘로하게 내려오고요. 인에서 아웃, 그 다음에 다시 아웃에서 인으로 돌리기 때문에 더 릴리스를 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아까 세리오 가르시아 선수를 보니까요. 네. 그 손목을 쓰는 움직임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진짜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까지 시계추처럼 거의 꺾는 느낌이 나죠.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꺾는 느낌이 납니다. 네. 특히 가르시아 선수는 또 이 유러피언 투어에서 또 외국에서도 이 스페인 선수들이 숏게임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핸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 손목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스페인 선수들인데 가르시아는 정말 많이 손목을 쓰고 그 다음에 반대로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는 양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공이치로 가겠습니다. 이 클로스드, 이 닫힌 스탠스를 섰을 때는 오픈 스탠스를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이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에 있었죠. 오른쪽이죠.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어프로치는 오픈, 오른발, 포워드 프레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방식이죠. 하지만 오픈 스탠스의 오른발 공위치가 아니라 반대로 닫힌 스탠스의 공은 중앙에서 약간 왼발 쪽, 왼발 뒤꿈치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인에서 다시 아웃으로 가면서 채를 풀어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를 해주고 더 깨끗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손목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최대한 이렇게 붙잡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치고 나면 채가 잘 풀릴 수 있게끔 제 손위치가 허벅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쉘로와 그 다음에 스티프가 아닌 그 비교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손위치입니다. 공위치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손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공보다 뒤에 있게 뒤로 됩니다.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위치는 거의 중앙. 예전에 기존의 모양은 오른발에 두다 보니까 손위치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 포워드 프레스라고 하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이 프로 선수들이 숏 게임을 할 때 정말 공이 라이가 좋지 않을 경우 아니면 의도된 그런 샷일 경우에 오른발에 놓고 좀 확 누르면서 찍는 그런 타법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샷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공이 좋은 라이에 있으면은 깨끗하게 걷어내면서 스핀도 많이 주는 그런 타법을 구사하는데 이 손이 먼저 많이 나가 있으면 그만큼 공을 깨끗이 맞추기 어렵고 리딩 엣지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미스가 나면은 철푸덕 공이 바로 코앞에 떨어지는 정말 민망한 네. 그런 모습이 근데 나올 그- 수가 못 있는 봤어 거죠. 이잖아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렇죠. 네. 많은 아마추어들이 손이 더 나가요. 네. 막 이렇게 더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실수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심한 분들은 나중엔 이렇게까지 공이 정말 오른발 밖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찍어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좀 맞아요. 반대로 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공위치, 손위치는 좀 더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체중입니다. 근데 이 체중만큼은 둘 다 왼발입니다. 왼발에 체중을 둬야 하는데 이 체중을 왼발에 둬야 되는 이유는 불필요한 체중 이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체중을 왼발에 두면 조금은 더 다운블로 좀 하향 타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비슷한 예로 이 다트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다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해서 체중을 왼발에 앞쪽 맞발에 실어놓고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트를 하죠. 근데 다트라는 스포츠는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정확도가 필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중을 딱 박아놓고 네. 흔들림 없이 하는 거고요. 이 어프로치 짧은 샷도 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왼발의 체중을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정확한 콘택트만 만들면 됩니다.
이런 다트를 느낌. 할 때는 좀 더 가까우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갔었는데 그게 어, 아니라 네. 왼쪽에 놓으면 훨씬 더 정확성이 그렇죠. 있는 체중을 거군요. 딱 앞에 실어놓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거리가 많이 필요한 롱게임이라고 한다면 체중 이동을 해야죠. 머리도 조금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옆에서 옆으로 가는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숏게임은 멀리 보내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왼발에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릴리스만 해주면 됩니다. 손목을 그렇게 릴리스 하니까요. 네. 기존에 했던 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는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상체랄까요? 무릎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새로운 형태의 그 숏게임 가르쳐 네. 주신 걸 보니까 하체는 더 잘 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리하다. 맞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이 하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미스샷의 원인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이 하체가 자꾸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만큼 정확한 컨택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오른손 한 손으로만 치지만 제 그립 끝과 손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몸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만 가볍게 써도 아주 깨끗한 컨택을 만들 수가 있죠. 네. 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렇게 단단하고 짧은 프린지에 가면 정말 불편하죠. 많이 공포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퍼터로 그냥 때리고 싶고. 그렇죠. 막. 이러면 이럴수록 더 이렇게 공을 뒤에다 놓고 포워드 프레스를 해서 이렇게 찍지만 설사 정확하게 찍었다 치면 공이 너무 낮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스핀 양이 있어도 공은 쓰질 않는 거죠. 이 스핀 양은 로프트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많은 로프트가 있을수록 그만큼 많은 스핀 양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곳에 있어도 바운스. 지금 보시면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채를 풀어주면 이런 바운스 소리가 나는 거죠. 툭, 네. 툭 이런 느낌입니다. 네, 날카로운 소리보다는 그렇죠. 네, 지면에 뭐가 툭 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죠. 너무 느낌이에요. 쉽게 뜨네요. 거의 퉁 하고 떨어지면서 네. 공이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기존의 방식으로 쳤을 때는 솔직히 숏게임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공이 이렇게 높이 떠 있으면 러프에 있으면은 잘 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싹 걷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단단한 데 있을 때 공만 깨끗하게 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그립 끝이 고정돼 있어서 클럽 헤드가 그네처럼 왔다 갔다 거린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아. 겁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배워보면 안 될까요? 근데 진짜 보고 싶어요. 네, 이어 제가 프로 네, 기존에 한번 보죠. 아, 네. 네네, 한번 했었던 거죠? 네. 제가 기존 거랑 지금 오늘 배운 거랑의 네. 차이를 좀 한번 느껴볼게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저는 근데 사실 제 나름대로는 사실 아웃인보다는 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오픈셋을 많이 쓰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원래 이제 이렇게 그래도 클럽 헤드는 무조건 바깥에 있으려고 노력을 네. 되게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연습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오늘 배운 거대로 해보면 일단 맨 처음에 뭐였죠? 쉘로우죠. 첼로우죠. 스탠스들 그러면 이게 크로스로 일단 쓰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손목을 거죠. 마음껏 써도 됩니다. 그리고 스탠스가 댄스는 닫고. 닫히고 공 포지션이 왼쪽 뒷발 왼쪽 쪽이었고요. 뒤꿈치. 네. 그다음에 체중 왼쪽이고 릴리스인데 저는 그립도 좀 궁금해요. 그립은 아. 어떤 그립은 식으로 뭐 잡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잡아도 되고요. 하나가 또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좀 많이 내려 잡았죠. 네, 손목을 많이 쓰려고 네, 안 내려 잡아도 됩니다. 네. 네. 끝까지 잡고 좀 더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릴리스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스트롱이나 위크를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위크보다는 저는 그냥 뉴트럴이나 좀 뉴트럴. 스트롱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윗그립을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스트롱을 좀 많이 권장하는 편이어서 이 칩샷도 그 스트롱이라고 해서 꼭 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케이. 뉴트럴이나 스트롱도 네, 괜찮습니다. 해볼게요. 베이스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오픈하는 게 좀 좋고요. 채가 박히지 않게끔. 그러면 여기서 됐고 오. 맞아요? 네, 잘했습니다. 네, 오. 굉장히 다리 씨랑 간단합니다. 좀 네. 비슷했어요. 근데 방금 아. 이현 프로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많이 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스탠스를. 네. 네. 한 숏게임을 잘하는 그런 프로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현 프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혼자서 연습을 하면서 아. 스탠스를 많이 안 여는 게 난 좋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터득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아, 칭찬받아서 너무 좋아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근데 깔끔하게 컨택되네요. 너무 딱 느껴지는 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백스윙을 뭐 막 바깥으로 가야 되고 뭐 어떤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휙 가면 돼요. 그렇죠. 네. 이 원리라는 게 이 스윙이라는 게 결국은 그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네 같이 다니면 됩니다. 그네 같이 위에는 달려 있고 밑에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클로스를 쓰고 되니까 내 몸이 사실 오픈을 쓰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없이 헤드가 뭔가 착 가주는 느낌이 너무 잘 나요. 실제로 미국에 이제 쇼 폴리라는 유명한 교수가가 있는데 쇼 폴리 교수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 웨지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은 플랫 드로우를 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웨지를 낮게 드로우를 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좀 의아했지만 이 방법이 이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왜 플랫 드로우라는 그런 샷이 존재한다는 거를 다시 안 거죠. 잘 배웠습니다. 네. 저 금요일 라운드 가는데 네. 진짜 빨리 가서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지금 그래서- 정지철 프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진짜 와 너무 좋은 레슨 지금 듣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목을 쓴다라고 하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공을 이렇게 세 개를 놓고 클럽을 반대로 잡고 연습 스윙을 하면 이렇게 다니면 좀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팔이 몸에서 많이 멀리 다니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면은 훨씬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플레이를 할 때도 잡고 클럽 헤드를 보내준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린 주위에서 한 10야드, 15야드까지는 좋은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